자, 사업설 개선 파트죠. 먼저 사업 개요. 저희 시민 1구역 여건은 일종이 74%. 저희 보시면은 거의 토반이 일종이죠. 그 다음에, 구릉길, 토벌 차가고요. 한 60m 정도 나와요. 엄청, 언덕이 심하다는 얘기죠. 또 빌라 밀집죠. 그래서 밑에 재개발에 적절치 않은 사업 여건이 달렸는데, 이거는 굉장히 순화시켜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재개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조건 가진 데는 재개발 허가 자체를 안 해줘요. 근데 이번에 운 좋게 신통에서 되는 바람이 있게 됐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번에 재개발을 이루어내지 못하면은, 우리 시민 이 5구역은 영원히 재개발이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재개발을 꼭 성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개발 방향을 어떻게 정했냐면은, 이 많은 일종지역, 이등 갖고는 사업 못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종상향을 하자. 근데 종상향도 한 단계 상향만 해서는 어려워요. 대개 이제 종상향 기본원칙 1단계 상향이죠. 근데 우리는 최대한의 종상향 목표를 했는데 그건 이따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획지를 최대 확보하고, 그 다음에 단차, 아까 요 토벌차가 무려 60m가 나죠. 요걸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사업소 개선해야 된다. 요걸 저희가 이제 개발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사업 규모 17만 제곱미터 정도. 그 다음에 소유자가 2,598명인데 예상 세대수 서울시에서 그때 설명할 때 3,800세대 예상을 했었죠. 근데 서울시 설명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서울시 찾아가서 또 굉장히 끈질긴 협상을 벌였어요. 해가지고 벌써 한 150세대 정도를 저희가 더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이 150세대 정도 더 늘어나고 대신에 임대 아파트가 150세대 정도 더 줄어든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서울시하고 3,947세대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는 현재 잠정적으로 678세대, 약 한 17% 정도 됩니다. 다음에 일반 분양이 전에 290세대 나왔었는데 현재 519세대로 지금 늘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민 설명 때 나왔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건축 교육대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때 건폐율이 20%죠. 여기 일반적으로 건폐율이 몇 정도 돼야지 좀 쾌적한 환경 나옵니까? 되게 건폐율이 25 이하면은 상당히 양호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희 획지 1이 대부분이 획지 1인데 요 보세요. 이 넓은 데가 획지 1이죠. 요 자체가 20%예요. 그러면 굉장히 쾌적하다는 얘기예요. 오시다 보면 누가 평소하게 답장 해놨는데 전혀 말이 안 돼요. 건폐율 20%면 굉장히 쾌적한 너직너직 떨어진 그런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저희가 획지 250, 획지 2나 3이 300. 신통 2차 가운데서도 우리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지금 다른데 우리가 여건 좋은데 또 220, 230 이렇게 나온 데가 굉장히 많아요. 채무 층수 34층입니다. 해서 요 그림 보시면은 이쪽 전에 우리가 그역 평균 조기서 받을 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고 다녔죠. 408을 편입하면은 33층인데 편입 못하면 13층까지밖에 못 짓는다. 저는 한 달도 못 가요. 거짓말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458을 안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층입니까? 34층, 32층, 33층. 자, 우리 최저 층수가 이쪽 16층 있는데요. 이쪽 문 때문에 여기가 한 12층, 16층이 몇 개 있고 저희는
거기가 20층 이상이에요. 자, 북쪽 상공서가랑 우리 12호기역 모습입니다. 멋지죠? 남쪽에서 보는 역시 모습. 한번 옆에 현대아파트하고 비교를 좀 해보십시오. 다음 사업성 개선 방안입니다. 자, 재개발은 어느 몇 사람이 해서 되는 거 아니죠. 삼위일체. 요 세 주체가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됩니다. 우선 먼저 사업성.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최대 용적률 확보.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지 많은 물건을 쓸어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용적률 확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사가 심하죠. 그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가 지난 2년 동안 이 사업성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집행부 리스크.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선장이 어떻게 방향을 잡냐에 따라서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특히 제가 어느 구역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우리 요 근처 대충 알 겁니다. 거기는 조합장이 몇 번 바뀌고 어쩌고 해서 지금 20년 가도록 겨우 사업 시행령가 나와 있고 뭐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2발에서는 집행부가 똑똑하고 또 청렴하냐 안 하냐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은 노란 종이나 띠두른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분들이 전부 우리 소유주들이에요. 나와서 자원봉사 해주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운영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협력업체 도움 전혀 안 받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까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경 쓴 게 이 젊은 인재들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무능, 피 저희가 청렴한 것 제1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유주분 역할도 대단히 중요해요. 소유주님 가운데서는 나 하나쯤은 적당히 어떻게 해도 되겠지.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해주겠지. 그런데 우리 모두가 나서서 온팀 돼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절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소유주님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사실 이게 간단한 표 한 장인데 제가 이 표 한 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몸을 들였어요. 그래서 이 한 장에 요약 정리한 겁니다. 자, 잠깐. 먼저 최대 용적률 확보.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 이따 저희가 어떻게 해서 용적률 250을 받아냈는지 정말 피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6천만 원 이상의 분담금을 감소시킨 겁니다. 다음에 종상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2단계 종상량을 이뤄냈어요. 1종 다음에 2종 7층 이하, 그 다음에 2종 일반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종 74%를 전원 전체를 2종 일반과 3종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3종도 전에 단 1%였던 게 3종도 한 10% 정도로 지금 늘어났고요. 다음에 구역계 변경. 구역계 변경은 인접지역을 편입하는 것도 있고 또 사업상 안 좋은 곳을 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구역계 변경의 제일 원칙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관악구나 이런 데서는 지역 전체 발전을 위해서 옆 지역을 넣어서 같이 가라 하는데 물론 좋죠. 좋은데 결론은 우리에게 우리 15구역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 제가
우리 부에서 요청한 것처럼 좋습니다. 사업 팔려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굉장히 편하게 갔어요. 그걸 알면서도 저희가 가시밭길을 걸었어요. 왜? 도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실제 한 가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신통 지역 선정된 곳 2곳을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선정 취소를 했어요. 한 군데는 1차에 선정된 곳인데 그것은 사업성 좀 별로 안 나와요. 또 한 군데는 동명을 좀 밝혀서 죄송하긴 한데 요 이원장님이 저하고 굉장히 친해요. 친한데 요 남가자 이동이 저희하고 신통 2차에 같이 선정됐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취소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 보세요. 이 전체인데 요 앞에 도로가 있죠. 도로 옆에 이쪽이 상가예요. 여기는 택지들이고 주택이고 해서 처음에는 요 전체를 같이 해서 선정됐는데 상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요 상가를 처음에 뺐어요. 빼고 진행하는데 또다시 구청에서 넣어라 해서 또 넣었어요. 넣어라 빼라 하면서 계속 이제 갈등이 심화된 거예요. 해가지고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뺀 거예요. 우리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보세요. 우리 도로 있죠. 사공부 상가 있죠. 집들 있죠.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사공부 상가를 넣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꼴을 당했어요. 똑같은 꼴. 여기 다른 구역 위원장님도 꽤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위원장님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거기도 앞에 상가를 빼고 했어요. 그런 게 현실이에요. 솔직히 처음부터 상가 누구 오자들 좋아요. 좋은데 그분들이 안 들어오겠다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전부 안 들어오고 저번에 구청에서 그 조사해서 했는데 단 5명만 찬성했어요. 전부 찬성. 64명 가운데 59명이 반대. 어떻게 그걸 집어넣습니까? 집어넣었다면 여기하고 똑같은 우리가 구역 선정 취소가 아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구역계 변경이고 다음에 사업기간 단축. 여러분 미리 알아두실 게 지금은 괜찮은데 관리 처분 이후에 공사가 늦어지죠. 그러면 1년에 공사비가 사업비가 자그마치 1년에 5%씩 증가해요. 일단 재개발의 시간이 돈입니다. 다음 사업비 절감. 사업비 절감은 그러니까 사업성 개선이죠. 2개의 큰 영역이 있어요. 우선 현 단계에서는 정비계획안을 잘 뽑아내야 돼요. 정비계획안,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 다음에 요 이후 단계는 뭐냐면 시공사 선정이랄지 공사 진행이랄지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좀 못된 조합에서는 조합장들이 안 해도 될 계약을 해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도 부풀려서 해요. 제가 안 해도 될 계약 몇 개 예만 들어볼까요? 지장물 철거, 범죄 예방, 성면조사 용역, 세입자 조사, 국공유지 무상 양도 용역.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에도 이런 용역회사들이 막 번질나게 찾아와요. 이런 계약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지장물 철거, 우리 같으면 이 지장물 철거만 해도 몇십억 주고 계약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될 계약, 또 100억이면 될 계약을 200억, 300억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여기 시공사도 많이 와 계시지만 그분들은 전부 프로예요. 우리 조합 아마추어. 그래서 시공비 계약할 때도 우리가 모으는 눈도 당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이 효율적인 기부채납. 이게 이번에 우리가 대박 터진 거예요. 이거 기부채납. 저희가 이 기부채납을 기가 막히게 해냈어요. 다음에 경찰 선거 활용. 이거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 내용이고. 기타.
예를 들어서 이 근축선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또 저희한테 굉장히 큰 거예요. 근축선 조정. 그 다음에 입체적 대칭이나 중복대점. 요거 사실 군청 공무원도 또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 용어가 뭔지조차도. 자, 자세한 내용부터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용적률은 부에서 시에서 다 알아서 정해준다 그러는데 정말 그건 무식한 얘기예요. 용적률은 완전히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우선 용적률 기본 체계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선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이 있어요. 우리 기준 용적률 얼마일 것 같아요? 74%가 이쪽이죠. 기준 용적률 150이에요. 평균되니까 우리 다 평균되니까 153가 나와요. 다음 허용 용적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인센티브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허용 용적률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상한 용적률. 요건 기부 체납한 결과로 주어지는 게 상한 용적률이고, 다음이 법적 상한이에요. 법적 상한은 드러난 거에 절반은 임대로 가져가고 절반만 일반 분양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요령이 뭐냐면은 요런 체계로 구성이 돼요. 기준 용적률 위에 허용 용적률이 얹어지고, 그 다음에 상한 용적률이 얹어지고, 그 다음에 법적 상한으로 가요. 근데 요 한번 옆에 보세요. 저희가 기준 용적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20%를 더 얹어 받았어요. 그리고 상한도 본래 주어진보다 좀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한까지만 해도 최대한 올라가요. 그럼 법적 상한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어져요. 그럼 그만큼 뭐가 줄어드는 거죠? 임대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용적률 250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다 달라요. 상한율이 220이어 가지고 30을 법적 상한 받은가 하고, 상한 용적률이 우리가 240까지 가가지고 10만 받은가 하고, 엄청 차이가 커요. 자, 층수 배정. 층수는 우리 욕심 같으면 100층 정도 딱 얹어주면 좋겠는데 참 그게 안 되죠. 층수 정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용도 지역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지금 우리 빌라들 많은데 빌라 몇 층까지 지었어요? 빌라 4층 5층 지었어요? 못 짓죠. 더불어 3층까지밖에 못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층수 정할 때는 이 용도 지역도 대단히 중요해요. 다음에 용적률, 또 주변 환경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데는 주변 환경이 어때요? 주변에 강남에 5층짜리, 6층짜리 뭐 아파트 있어요? 다 몇십 층이죠. 도시 기관상 소시al 심의할 때 그런 것도 다 따져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기준이 삼성산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기준은 삼성산에 70%까지만 층수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 다른 구역들 보세요. 현재 신림 1, 2, 3구역, 신림 6구역, 7구역 다 지금 재개발 하고 있죠. 30층 넘는데 거기 있어요? 없죠. 왜? 관악구는 그렇게 층수를 많이 줄 수가 없는데요. 우리 34층. 관악구에서 가장 높은 층수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게 함정인데 높은 층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저 층수도 중요해요. 여기 지금 앞에 산세마을 이원장님이 와 계시는데 요 이원장님이 저희보다 먼저 심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팁을 줬어요. 그 이원장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셨죠. 층수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최저층을 잘 챙기십시오. 최저층이 10층인가 하고 최저층이 12층, 16층인가 하고 어때요? 다른 데들 최저층 10층인데가 거의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층도 중요하지만은 최저층을 얼마나 높게 끌어올리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 층수 배정입니다. 자, 신림원격 성공 비책. 우선 최대 용적률 확보. 저희가 기준 용적률에서 20%를 거의 그저 얻어왔어요.
이거 요 규정 자체를 몰라서 못 얻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20% 엄청난 거죠. 다음에 허용 용적률, 또 상한 용적률 책잡혀 있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기준천화, 외곽 순환도 개설, 또 우리 언덕 꼭대기를 기준천화되고, 단지 내 관통도로 없앴고, 건축선 조정했고, 임대아파트를 철사시켰고, 또 물론 옆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가운데서 저희하고 가장 조건이 흡사한 데가 A구역이에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요 A구역도 우리처럼 굉장히 조건이 흡사한데, 그래도 우리보다 나. 우리보다 일종도 적고, 우리보다 빌라도 적고. 근데 용적률 몇 나왔어요? 215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신림 B, C, D, 현재 이 BCD는 거의 입주 단계 가 있거나 철거했거나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그런 데예요. 특히 신림 D구역, 여기는 1종이 전혀 없어요. 2종, 3종 상업적이에요. 근데도 용적률 얼마예요? 259조. 제작가 어떻게 나왔어요? 획지 1, 250, 획지 2, 획지 3, 300 나왔죠. 보시면은 용적률은 수학 공식처럼 기계적 산수적으로 절대 그렇게 안 주어져요. 또 서울시나 관악구에서 미리 안 줘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싸워서 이기는 것만큼 얻어지는 게 용적률이에요. 실제로 관악구에서도 신통 1차 된 데는 그냥 관에서 다 해주겠지 하고 열중히 쉬었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쉬고 나온 거예요. 거기는 최고층수도 25층이에요. 최저 7층이에요. 임대, 그러면서 임대 우리보다 더 많아요. 자, 요거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건 다음에 나오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기존 용적률 20% 상향. 요게 지금 실제로 요거 조건은 뭐냐면, 서울시에서 요구할 때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냐면, 먼저 그거에 대한 근거 조항이 뭔가를 사차식 뒤져내야 돼요. 그래서 근거 조항만 들이대도 안 해줘요. 왜? 어떻게 너희만 해주냐? 딴 데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딴 데 사고 지내느냐? 안 해줘. 그래서 관련 근거를 먼저 정확히 알아내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요걸 찾아먹은 데가 어딘지 또 다 조사를 해야 돼요.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에서 요거 찾아먹은 게 신통 1차 21개 가운데 제가 한 6개, 물론 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게 이래요. 그리고 신통 2차에서는 10개 정도. 그래서 요 20%는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기준에서 20% 늘어나죠. 그걸 60제곱미터 이하로 지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빌라 많죠. 60제곱미터 5구역 이하인데 빌라 많으면 5구역 이하를 많이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거 아니어도 5구역 이하를 많이 질 수밖에 없어요. 거저 얻어먹은 거예요. 이거. 요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담금 1억 줄일 수 있다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408 집어넣으면 6%가 증가되는데 3,600만원 감소된다. 409 집어넣으면 용적률 5% 상승하는데 2,900만원 감소된다. 그럼 결국 5%에 3천만원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20% 주면 얼마예요? 그 사람들 계산을 하자면 1억 2천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말짱 거짓말이에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용적률 10% 줄어드는데 야간 분담금이 1,500만원 정도 줄어요. 저 사람들은 5%에 3천만원 준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10%에 1,500만원 정도 줄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니까 20% 주니까 야간 분담금 3천만원 정도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생겨요. 다음, 허용 용적률.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이 많은 종류 가운데
아무거나 적용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건 적용하면 우리한테 유리한 것도 있고 어떤 건 불리한 것도 있어요. 그걸 일일이 다 따져야 돼요. 해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을 서울시에 관철을 시켜야 돼요. 그 작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시공사도 많이 계시고 또 위원장님도 다 계시지만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허용 용적률을 11%나 2%밖에 못 받아요. 여기서 제가 지금 거짓말은 뻔히 아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를 삽니까? 다른 데들 서울시 평균이 11%, 2% 정도예요. 우리 19% 받아냈어요. 서울시에서 최고로 받아냈어요. 오죽 했으면 한 2, 3주 전에 서울시가 신통팀장이 됐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에 솔직히 신통기획 제도는 신림 5구역에서 만들어진 제도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관철시켰냐면 요 공공부획통로 아파트 단지 내에 걸어다니는 인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에 열린단지. 요즘 추세가 아파트 울타리 안 만들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했어요. 우리가 조금 더 부담되는 건 요 공개공제. 요거 좀 주고. 그래서 19% 얻어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7 내지 8% 얻어낸 거죠. 그럼 이게 7 내지 8%가 그 사람들 계산으로 얼마예요? 한 4천만 원 되죠. 이런 걸 얻어내야지. 그 머리 아프게 교회 있고 상가 있고 그런 거 넣어서 몇 년 지연되고 잘못하면 사업 못 가고 우리가 그런 짓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전번 3월 27일 날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많은 걸 내놨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보정계수 이거예요. 이 보정계수라는 게 뭐냐면 사업성 좀 안 좋은데 공시지가가 낮은데 또는 호수밀도가 높은데 따져가지고 용적률을 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나오자마자 서울시 달려갔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정말 승부를 쳤어요. 그래서 우리 분명히 해주겠다. 확약을 받았어요. 해가지고 최근에 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2.02 최고인데 공시가 요것만 따졌는데도 1.7이 나와가지고 한 35% 정도 좀 적용해준다는 그렇게 적용 중이에요. 용적률이 35%가 늘어나요 그냥. 이거 뭐를 못 찾아먹어요. 용적률 35% 이런 걸 찾아내고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또 두 발 잡하면 한 3천만 원 이것도 최소로 잡은 거예요. 자, 상한용적률 임대 기부채납인데 사실 우리는 요 상한용적률은 임대는 기부채납 별로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에서 꽤 많이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굳이 상한용적률 해가지고 우리 기부채납 안 해도 충분히 사업성 나올다 판단돼가지고 요건 우리가 많이 지금 안 챙겼어요. 여기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임대아파트. 우리는 기부채납, 임대아파트 기부채납 전혀 없어요. 우리는 기부채납도 거의가 도로나 공원 이런 걸로 했어요. 다음에 교량학교 요 앞에 다리 있죠? 지금 거기가 다 1차선이에요. 해가지고 우리가 직진로를 확장해도 다리가 1차선이면 병곡 현상 때문에 교통은 아주 망가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저 비대위에서 뭐 그랬냐고 오실 때 뭐 이런 거 질문하라고 웃기다. 교량학교 누가 돈 내냐고 물어봐라 시켰습니다. 우리가 돈 내요. 돈 내는데 거저 돈 안 내요. 다리 넓히는데 들어간 돈만큼 땅값으로 따져요. 해가지고 우리한테 다른 인센티브를 줘요. 그래서 다리 넓히면 교통 좋아지고. 또 사실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이 공영주차장 중복기인데 요것도 사실 기가 막힌 거예요. 뭐냐면 땅을 이중으로 팔아먹는 거야. 공이 김선달처럼. 재개발은 의무적으로 공원을 한 세대당 3.5m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원만 그냥 후딱 받친 게 아니라 공원 밑을 활용하는 거예요. 위에는 공원으로 기부쳐 나가고 밑에 땅 파서 공용주차장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그 공용주차장 해가지고 그 공사비만큼 땅으로 환산해가지고 또 찾아먹고. 근데 서울시에서 요거는 안 주려고 막 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업성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요거까지 우리한테 해줘버리면 다른 데하고 편차가 너무 심하게 생겨서 좀 항의 들어오고 그런데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좀 반영이 안 됐는데 저는 끝까지 한번 싸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효율적 기체라는데 요게 정말 우리가 신의 한 수예요. 정말 신의 한 수예요. 여기 보면은 시민모구역은 구릉지 꼭대기 기부천안에 있어요. 거기 순환도로 녹지 공공공지 요거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주택 최소화시켰고 그 다음에 토지 경우 가급적 활용가치가 낮은 그런 땅. 여러분 우리 시민모구역 구역 가운데 활용가치가 제일 낮은 땅, 제일 값싼 땅이 어디일 것 같아요? 여기 여가평입니까? 어디에요? 꼭대기요. 제일 꼭대기죠. 네. 제일 꼭대기. 이거 갖고 싸우는데 서울시나 관악구에서는 기부 체납을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해요. 녹지건 서울시 원칙이 뭐냐면 우리뿐만이 아니고 옆에 다른 지역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을 기부 체납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가평이나 이런 데를 차지하려고 해요. 반대로 우리는 가장 안 좋은 땅을 주려고 해요. 싸워 안 들어줘. 이걸 관철시키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서울시에서 꼼짝 못할 명분. 저희가 이 명분 찾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수많은 전문가들 자문구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법원 찾아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산꼭대기죠. 가장 자천된 땅이죠. 이 꼭대기에다 아파트 지으면 몇 층까지 지을까요? 7층까지 못 지어요. 이 꼭대기에 아파트 지으면 7층까지밖에 못 지어요. 또 만약에 우리가 이 꼭대기로 해가지고 집을 지으면 여기 얼마나 높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쪽이나 이런데 한 30m 이상을 깎도록 계획이 잡혔어요. 지금은 우리 산꼭대기 굉장히 높은데 최소한 우리 할 때 30m 이상 깎아요. 그럼 옹벽 쌓죠. 옹벽 그냥 직각으로 세웁니까? 이따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쓸데없는 데를 전부 기부차한 거예요. 근데 명분이 뭐였냐면 우리 교통, 자 교통 갖고 물고 넣어졌어요. 우리 교통 너무 안 좋다. 보다시피 도림천 지점을 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일방 통행이에요. 교통 안 풀려요. 또 그러고 여기 현안도로 요 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5분 버스 길 있죠? 그거 살려줘야 되고 또 남북선 넘어오는 길 살려줘야 되고 그래서 교통 문제도 굉장히 우리가 꼬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몇 달 고생해가지고 일탈에 해결했어요. 그래가지고 요 도로 내자 그리고 도로 이쪽 최대한 좀 기부차만 해달라. 서울시에서 그걸 받아줬어요. 요 과정에서 또 저희 힘만도 아니고 또 내가 특정인 이름 얘기하면 뭐하지만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랄지 또 시의원 가운데 임망규 시의원님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서울시 가서 직접 같이 뭐 관장팀장 같이 가서 만나주고 그래서 또 그런 또 외부적인 도움도 많이 있어서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죠. 자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여기가 여기 땅이죠. 그러면 옹벽을 쌓는데 직각으로 못 쌓아요. 30m, 40m 되는 옹벽 직각으로 쌓습니까? 우리 지금 그 열린들 보세요. 옹벽 직각 쌓으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직각 못 쌓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쌓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만큼 완전히 땅이 버려져요. 그냥 땅 버리는 거예요. 옹벽 쌓느라고. 그럼 어때요? 이 많은 땅들
업력 쌓으면서 그 땅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방지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여기가 전부 녹지야. 숲으로 소속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기초한 거야. 가장 값싼 땅.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땅 보세요. 좋은 땅. 요거 공원 조금하고 예술시설 조금. 딱 요거만 좋은 땅에 기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 다 받아줬으니까 요거 하나는 양보해 주십시오. 저한테 그래요. 제가 더 이상 얘기 못했어요. 내가 더 이상 이것까지 안 주면 내가 도둑놈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요거만이 돈으로 따지면 몇 천만 원이 있어요. 아파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파트가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값어치가 어때요? 같을까요? 다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아파트가 여기 아파트 있는 거하고 여기 앞에 있는 거하고 몇천 차이 나요. 그걸 우리가 벌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단지역 교통도로 사실 우리 굉장히 단지 넓죠. 이 정도면 가운데 뻥 뚫려서 차길이 나야 돼요. 우리보다 훨씬 더 좁은 데인데도 다 도로 가운데 나 있어요. 우리 없어요. 요게 또 굉장히 큰 효과예요. 만약에 여기에 중간에 도로가 있다면 어떤지 알아요? 우선 지하주차장 같이 왔다 갔다 못해요.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도 이쪽 따로 저쪽 따로 이런 현상 생겨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 이게 도로입니다. 그럼 이 도로 나오면 땅을 내줘야 되죠. 또 금을 올릴 때도 높이 제한을 받게 돼요. 제가 500만 원 감소했는데 요거 굉장히 제가 진짜 최소로 잡은 거예요. 요거 1000만 원? 요거 계산하면 1000만 원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래요. 여기 아파트가 1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야 될 곳에 뭐가 있어요? 숲이 있죠. 10층 아파트 들어서야 될 요 땅에 숲이 들어서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뒤로 멀찍이 내려앉아서 많이 툭으로 내려와가지고 12층, 16층이 돼요. 그러니까 7층을 12, 16층으로 앉아서 5층, 9층을 본 거예요. 이 도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사업성에서는 이런 것들을 막 찾아내야 돼요. 자, 또 이 건축선 조정이 아주 기가 막혀요. 여러분 도로 2차선들 보통 폭이 몇 미터예요? 한 10m 되죠. 뭐냐면 우리가 이 도로가 10m예요. 도로가 10m 잡혀 있고 인도가 한 3m 가까이 잡혀 있을 거예요. 여기 건축 잘하는 분들 꽤 계실 텐데 원래 건축선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선은 되게 인도 끝이 건축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일정거리 이격해가지고 건축 한계선이 되고 이 건축 한계선에서 집을 지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거 제가 사정했어요. 우리 사업사 안 나온다. 제발 좀 살려달라. 그래서 요걸 먼저 제가 요걸 조사해가지고 했는데 요건 제가 누구 돈 받았냐면 오늘 이 자리에 바빠서 못 나오셨는데 저 옆에 상도 15구역 있어요. 그 상도 15구역 이진호 위원장님이 요거 저한테 도움을 주셨어요. 요 건축선 조정 받을 때가 몇 군데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배워서 제가 요건 다 조사하고 갔어요. 그래서 딱 내니까 서울시에서도 다 내가 알고 달라는데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해가지고 이 건축선을 인도 끝이 아니라 요 도로 끝으로 옮겨줬어요. 몇 메타를 본 거예요? 3m를 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요 인도를 도로로 쓰긴 하지만은 이건 장부상 인도로 잡혀 있는 게 아니고 횟집으로 잡혀 있어요. 집질 땅으로.
그러니까 집주 땅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시면은 이 우리가 외곽순환이 얼마나 넓어요. 이 넓은 도로가 이 도로를 3m씩 다 우리가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겁니까? 이 많은 도로를 따라서 3m씩 땅이 우리 땅으로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따지면 3천만 원 이상 분담금 효과 생길 거예요. 그만큼 집주땅이 많이 생겨났으니까. 또 임대 아파트. 제가 따져보니까 우리가 정확히 17.17%가 그럽니다. 여기 7.7 아까 말씀드렸죠. 20.3이라고. 3도 14, 19.1. 평균이 19.3이라고 그렇죠. 이분들 다 80가 그런 말 못해요. 3개 23, 답심리 30. 우리 임대 17개예요. 이게 당장 아파트입니까? 아마 재개발하면은 임대가 의무적으로 15%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15%는. 임대 17%면 거의 가장 낮은 남아 수준일 겁니다. 그 다음에 손부담률. 손부담률이 처음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안 잡을 때 14%, 나중에 15%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주민참여단 회의할 때 정말 거의 반 울다시피 이런 우리 사 못합니다. 자, 이런 걸 사 못합니다. 해가지고 10.1%까지 줄였어요. 10.1%까지. 난 수영까지. 자, 그래서 수담률도 이렇게 최소화시킨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층수 제일 낮은 게 15, 20, 다 20층 이상 37대죠. 요 연초만 좀 12, 16층이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통체계 개선. 이것도 저희가 요거 방법 찾으려고 제가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맨몸으로 뛰어서 해가지고 이 교통 관련 회사들이 있어요. 그 몇 군데 찾아다녀서 문전박대 당하고 막 해가면서 이 완을 우리가 좀 속도를 거짓해서 얻어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교통체계안 만들어서 관악구청에 보냈죠. 서울시도 보냈어요. 또 동해회사도 보냈어요. 이렇게 공문으로 보냈어요. 처음에 저희가 만든 1차적인 교통체계 개선안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외곽순환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요쪽은 도로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가 요 표고차가 너무 심해요. 시민초 있는데 거기 도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서울시 전문가들이 확실히 전문가예요. 저희는 그래서 요쪽은 도로 낸 걸 포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안을 짜가지고 또 우리가 요 위쪽을 김천을 해달라고 녹지랑을 해달라고 막 애걸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반영시켜준 게 묘안을 낸 게 아까 우리 나온 대로 도로를 이렇게 내고 또 도로를 요 바로 못 가니까 이렇게 옆으로 가게끔 서울시 좀 개선해서 만든 거예요. 요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문으로 만들어서 다 낸 거예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요 도로 같은 거 다 만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다 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구에도 시에도 용역에서 다 줬어요. 실제 우리가 보면 공문 친구가 다 있잖아요. 보시면은 요 표고차가 굉장히 여기는 40, 여기는 50, 60 이렇게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데다 우리가 이런 다양한 경사지 극복 대책을 세워가지고 지금 차츰 반영시켜 나가려고 해요. 이런 것들은 누구는 또 그럴 때야 누구는 우리가 나오니까 복도식 아파트는 어쩐지 막 그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근데 요즘은 복도식 없어요. 없고 해도 계단식도 이렇게 만들고 또 그거
이것도 아직 건설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지만 이거 나중에 또 많이 바뀌어요. 설계를 언제 하냐면은 시공사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건설이 들어가요. 그럴 때 이제 이런 내용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돈으로 따져보니까 우리가 분담금요 감소시킨 게 이거 최소로 다 잡은 거예요. 분담금 감소시킨 게 기본 용적률, 기준 용적률 20% 상향해서 3천, 허용 용적률 3천, 구분기 3천, 요거 1,000 잡았지만은 훨씬 전부 다 가치가 커요. 또 단지 내 도로 안 만든 거, 또 건축선 조정. 그러니까 실제로 1월 이상의 감소 효과가 생겨요. 여기 어떤 분들이 이걸 보냈습니다. 처음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재개발 초기 공공할 때 답장 아파트라고 막 굉장히 난리가 났었죠. 또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빌라 웬만한 데는 실평수 13평 정도밖에 못 가게 돼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알아요? 지금은 제가 목표 세운 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빌라 최소 적응 점수도 최소한 20% 이상 가게 만들자. 이게 제 목표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거의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이루어지고 우리가 여러 군데서 많이 사업을 개선을 시켰죠. 여기 어떤 분들이 유인을 보내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현재 건축비 인상을 감안하면 일반 분양 수량이 총 수량 대비 30% 이상 더해야 분담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대로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59, 그러니까 25평형을 여기 30%면 1200세대거든요. 1200세대를 우리가 일반 분양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얼마나 우리한테 분담금이 감소될까요? 여러분, 일반 분양에서 우리한테 생긴 이익은 뭐냐면 일반 분양가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뺀 거예요. 여러분, 조합원 분양가 있죠? 조합원 분양가는 그냥 원가로 드린 거예요. 조합원들한테. 그리고 이익을 붙여서 일반 분양하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에서 조합원 분양가 뺀 액수가 일반 분양 이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봤더니 1200세대 곱하기,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요 근처에 최근에 분양한 사업시민가, 내가 사업시민가 아니라 정비계가 나와서 분양가가 책정된 데인데 거기가 조합원 분양가가 6,250만 원. 일반 분양가가 얼마죠? 5억 9억 정도. 아니, 일반 분양가 5억. 안 해봤어요. 제가 보통 일반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에서 15%에서 20%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15% 잡으니까 7,150 나와요. 차익이 9천만 원 나와요. 그러면 5억형 한 채 일반 분양해가지고 이익이 9천만 원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1,100세대에 구성하니까 108억인가 이게 나와. 아니, 어디 얼마야? 1,080원인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구를 한 2,800세대 잡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가구당 3,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5평형을 1,200세대 일반 분양했을 때 가구당 분담금 3,800만 원 감소 효과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일반 분양을 갖다 몇 세대 확보해놨냐면 일반 분양을 519세대 정도 확보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700세대 정도, 600 몇 세대만 더 확보하면 이분들 얘기한 30%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반 분양 30%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기에 또 보면은 뭘 질문하라고 했냐면 현재 시민 5구역에는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몇 세대 지을까요? 질문하라고 해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84용이 한 1100세대 정도, 또 그 다음에 114, 여기 한 2, 300세대 정도. 그래서 그 세 개만 해도 50% 훨씬 넘어요. 그거 좀 줄이고 그러면 4,100세대, 200세대 금방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일반인한테 안 들리려고 해요. 왜? 우리가 300세대를 일반당 하죠. 그냥 300세대 일반당 했다고 가정해봐요. 조합원님들한테 얼마 혜택한지 알아요? 1000만원도 혜택이 안 가요. 8,000원밖에 안 가요. 그러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분담금 1000만원 줄어들면서 17평 아파트 가시겠습니까? 분담금 1000만원 안 줄어들고 20평, 22평 가시겠습니까? 또 분담금 1000만원 줄면서 20평 아파트 가시겠어요? 분담금 1000만원 안 준 대신 25평 가시겠어요? 당연히 25평 가야죠. 20평하고 25평은 나중에 신도니까가 몇 억 차이 나는데? 당연히 25평 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일반 분양을 늘리면은 나라가 좋아요. 주택 공급이 늘어나니까. 대신 모략적 혜택이 별로 없어요. 대신 그 일반 분양 할 걸 안 하고 우리 조합원 격수를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혜택을 조합원이 봐야 돼요. 일반 분양 200세대 늘릴 거 그 면적 가지고 일반 분양 하지 않고 우리 17평형을 20평으로, 20평을 25평으로 그렇게 끌어올려야 돼요. 그게 우리 조합원의 혜택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고생을 쓸데없이 일반 분양 돌려가지고 나라 종류 시켜요? 물론 나라 종류도 좋지만 그냥 우리가 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제 계산으로는 현재 3,900세대, 물론 우리가 그냥 힘 전혀 안 들이고 아까 114년 또 그 84년 좀 줄고 그러면 4,100, 200 쉽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그 분량을 좀 줄이는데 그걸 우리 좀 낮은 청수 끌어올려서 저는 그래요. 제 생각은 우리 조합원님들은 본인이 원하면은 최소한 20년대 이상씩 가게 만들어 드리고 또 조합원들 가운데서도 나는 돈이 없다, 분담금이 없다, 또는 난 혼자 사니까 큰 편 필요 없다. 그런 분들은 수요조사 해가지고 본인들 원하는 대로 13병, 16병 이거 만들어 드리고 그러지 않고 나는 큰 평형 가겠다 그런 분들은 최소한 20명 이상 노력 볼 만큼 그걸 만들어내고 싶어요. 어때? 제 방에 맞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나와있죠. 408번지 늘리면 용적률 6.3% 향상되고 3,600만원 증가된다. 그쪽에서 나온 소식 그거 그대로 캡처한 거예요. 요 마찬가지. 409번지 평균 5.1% 상승되고 2,900만원 감소된다. 근데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인지. 자, 향후 보완 대책.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실 우리는 사업성은 크게 선택이 없을 정도로 거의 많이 찾아졌어요.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더 찾아내려고 해요. 우선 중복기업. 아까 중복기업 먼저 말씀드렸죠. 땅을 이중으로 풀어놓는 거예요. 그거 최대한 해요. 다음에 공공시설 괜찮아. 사실 우리한테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필요해요. 구청에서도 이걸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서울시에서 안 받아줘요. 왜? 이미 우리 기술용역료, 허용용역료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거까지 줘버리면 또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임대아파트를 자기들 기술 최소한 받아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해보면 우리 임대 진짜 더 없어져.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못 받더라고요. 근데 최대한 우려가지고 좀 얘기하려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몇 달 전에도 우리 바로 옆에 이종윤 의원 사무실에서 내가 뽑아서 조수로 해가지고 그 이종윤 부의원이 우리 주택바닥 만나서 지금 욕도 다 하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허용용도를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각종 수치. 사실 지금 우리 순부담분이나 임대아파트 이런 것들을 관에서 정확히 용역사 통해서 했다고는 해요. 근데 또 막상 점검해보면 오류가 나온 것도 있어요. 주로 적게 잡지는 않아요, 절대. 다
다 조금씩 오버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고 가죠. 그럼 그림 내용 제공합니다. 그때 수정했죠. 그냥 그대로 지나가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또 세대수 조정. 목표는 4,200세대지만은 저는 4,200까지 안 가고 그 4,200세대 갈 2, 300세대를 우리 소자들 평수를 늘리는데 그쪽으로 좀 돌리고 싶어요. 자, 이상 제 설명 마치고 질문이 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